방귀 횟수가 많아서 대장암 진단을 받다니 한 남성이 반년 전부터 방귀 횟수가 늘어나고 냄새가 심해졌으며 동시에 복통이 나타나 밤에 통증이 심해져 생활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이 남성의 방귀 냄새는 매우 심해서 방귀를 낄 때마다 가족들을 쫓아낼 정도였고 가족들도 고통스러워하며 그에게 빨리 병원에 가봐 방귀 냄새가 장이 썩은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남성과 가족은 학문직장 클리닉에 와서 남성의 기본 상황을 파악한 후 직장 수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에서 비정상적인 종괴가 만져졌고 남성은 검사 중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울었으며 손가락으로 종괴를 가위없게 누르기만 해도 뚜렷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후 남성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실시했고 종괴의 가장자리가 흐릿하고 뚜렷한 대장암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를 남성에게 알리고 종양 클리닉에서 추가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남성은 감정이 격해져 크게 울며 방귀를 많이 뀌는 것이 암일 줄은 몰랐어. 내가 일찍 주의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즉시 남성을 달래고 감정이 안정된 후 남성은 종양 클리닉에 와서 CT 검사와 종양 표지자 검사를 받았으며 동시에 대장 내시경을 통해 종괴 조직을 채취하여 생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날 남성은 다시 병원에 와서 검사 결과를 받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3기 직장암으로 진단되었으며 암세포 전이는 없었습니다. 즉시 입원하여 수술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고 남성은 입원 수속을 마치고 수술을 기다렸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매우 걱정하며 자신이 방귀를 많이 뀌는 것이 암일까봐 두려워합니다. 방귀 횟수가 대장암 진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1. 방귀 횟수가 많으면 대장암일 수 있나요? 방귀는 정상적인 생리현상으로 의학적으로는 항문배기로 불리며 장내의 가스를 항문을 통해 배출하는 것입니다. 장이 음식을 소화하면서 메탄, 수소, 이산화탄소 등의 가스를 생성합니다. 장내 소화로 생성된 가스는 보통 냄새가 있으므로 방귀를 낄 때 악취가 납니다. 방귀가 반드시 대장암의 전조는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귀 횟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그중 가장 주요한 원인은 우리의 식습관입니다. 일부 음식은 가스를 쉽게 생성하는데 고구마, 감자, 양파 등이 장내에서 가스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거친 섬유질은 장이 더 열심히 움직여야 소화 분해되므로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가스가 많이 생겨 방귀 횟수가 늘어납니다. 개인의 식습관고 방귀 횟수를 증가시키는 원인입니다. 식사 중에 옆 사람과 대화하며 말하면서 먹으면 공기를 삼키게 되고 식사 속도가 너무 빠르면 삼킨 공기량이 증가하며 탄산음료를 좋아하는 사람도 삼킨 공기량이 증가하여 방귀 횟수가 늘어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물론 병리적 요인도 방귀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이나 위장관 기능 장애 등이 나타나면 장 기능이 저하되고 장의 정상적인 연동-운동 횟수가 영향을 받아 이러한 병리적 현상이 장을 비정상적으로 흥분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항문 배기 횟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장하거나 불안한 상태에 있으면 장 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긴장과 불안한 감정은 신경을 흥분 상태로 만들고 장 주변에 신경 분포가 밀집되어 있어 장 신경이 영향을 받으면 흥분 상태가 되어 장 연동 운동이 비정상적으로 되고 배기량이 증가합니다. 악성 종양도 우리의 장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내에 악성 종양이 발생하면 이 종양이 주변 조직이나 세포를 흥분 상태로 만들어 정상적인 연동 기능이 항진되어 배기량이 증가합니다. 악성 종양이 장벽에 자라면 장은 이를 배출해야 할 폐기물로 오인하여 장 연동 운동을 가속화하여 악성 종양을 배출하려고 시도하며 이 과정에서 항문 배기량이 증가합니다. 대장암 발생 후 방귀 횟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증상은 보통 단독으로 나타나지 않고 방귀 횟수 증가와 함께 다른 장 특이적 증상, 예를 들어 위장 기능 장애, 배변 곤란 또는 혈변 등이 동반됩니다. 방귀 횟수가 증가하고 동시에 이러한 특이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방귀 횟수가 증가할 때는 먼저 생리적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고려하고 생리적 요인을 배제한 후 즉시 병원에 가서 관련 병리적 요인을 진단하고 대장암을 조기에 선별하여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장암에 직면했을 때 관련 특이 증상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는 대장암의 전조 신호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다음 세 가지 상황이 나타나면 대장암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 혈변과 빈혈. 혈변의 표현 형태는 다양하며 선홍색,
암적색, 심지어 검은색 타르 같은 변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장암 종양이 직장이나 S자 결장 하단에 위치하고 종양 표면에 혈관이 풍부하면 출혈이 쉽게 발생합니다. 혈액이 장내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 배출된 대변에 선홍색 혈액이 섞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선홍색 혈변은 종종 대변과 혼합되어 잼 같은 대변을 형성합니다. 대장암 종양이 장의 상단, 예를 들어 상승결장이나 횡결장에 위치하면 출혈 후 혈액이 장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장내 세균의 작용과 소마액의 분해를 거쳐 혈액 속의 철 리온이 산화되어 황화철을 형성하여 대변이 암적색이나 검은색을 띠게 됩니다. 이런 검은색 변이나 타르 같은 변은 선홍색 혈변만큼 직관적이지는 않지만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야마. 두 번째 증상, 배변 습관의 변화. 정상적인 배변 습관은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대장암의 발생은 종종 배변 습관의 뚜렷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대장암 환자는 종종 설사와 변비가 교대로 나타나는 증상을 보입니다. 때묻립니다. 종양이 장 점막을 자극하면 장 연동이 빨라져 설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종양이 장강을 막으면 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사와 변비가 교대로 나타나는 증상은 대장암 환자에게 흔한 임상 증상입니다. 또한 대변 횟수가 증가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종양이 장 점막을 자극하여 장이 과도한 분비물과 점액을 생성하여 환자가 자주 배변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종양의 성장은 장의 흡수 기능에 영향을 미쳐 음식물 찌꺼기가 장내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져 대변 횟수가 더욱 증가합니다. 종양이 장내에서 성장하면 장이 좁아져 대변이 통과할 때 모양이 변할 수 있으며 가늘고 길거나 납작해질 수 있습니다. 종양이 장내에서 성장하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장, 점막과 신경말단을 자극하여 통증을 유발합니다. 종양이 주변 조직이나 기관에 침입하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통의 유형은 악성종양의 성장 위치에 따라 다르며 둔통이나 찌르는 통증 또는 발작성 경련통일 수 있습니다. 악성종양이 계속 성장하면 복부에서 뚜렷한 종괴를 만질 수 있으며 질감이 단단하고 가장자리가 불규칙하며 활동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양이 조직 내에서 자라면 위치가 상대적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혈변, 배변 습관의 변화, 복통과 복부 종괴는 대장암의 세 가지 중요한 증상입니다. 이러한 위의 증상은 일반적인 장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병원에 가서 자세한 검사를 받아 진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장암의 예방과 치료에도 충분한 중요성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의료 개입을 받는 등의 조치를 통해 대장암의 발병률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고위험군은 정기적으로 선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방귀를 뀌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나 주변 사람이 방귀가 많다는 고민에 시달리고 있다면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계속 무시해온 4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위 허약, 소화불량. 비위가 허약하면 운화가 무기력해져 음식이 장에 쌓여 습과 담이 생기고 방귀가 자연히 많아집니다. 특히 식후에 배가 부풀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며 트림이 계속 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일부 조금만 뗀 경울관. 2. 습사로 인해 비가 막히고 기가 막혀 비위가 허한하고 양기가 약해지면 결국 복부팽만, 설사, 방귀가 많고 냄새가 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립타 일부그. 이때 조절하지 않으면 나중에 단순히 방귀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피로, 졸음, 머리가 어지러움, 심지어 비위의 흡수 기능에 영향을 미쳐 더 심각한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간울기체, 정서불순. 간은 소설을 주관하고 기를 조절합니다. 간기가 울결되면 기가 막혀 장 연동이 느려지고 음식이 쌓여 가스가 증가하여 방귀가 많아집니다. 특히 성격이 급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화를 잘 내고 불안한 사람들은 정서울결로 인해 위장 기능에 영향을 받아 복부 팽만, 트림, 방귀가 많아지고 심지어 변비나 설사가 교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장기간 정신적 긴장 상태에 있으면 장의 신경계가 영향을 받아 연동이 비정상적으로 되어 소화불량과 가스 증가가 발생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긴장하면 복부 팽만, 방귀가 많아지고 심지어 위통, 위산 역류가 동반되는데 이는 감기가 불편하여 위를 침범하는 표현입니다. 네. 방귀의 냄새는 종종 장의 건강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상황은 방귀에 뚜렷한 부패 냄새가 나고 동시에 대변 이상, 예를 들어 변비, 설사가 교대로 나타나거나 혈변 등이 동반되면 더 심각한 장 질환, 예를 들어 궤양성 대장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심지어 대장암의 초기 신호가 있는지 경계해야 합니다. 어떻게 방귀가 많은 뒤에는 이러한 건강 문제가 숨어 있으므로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핵심은 비위를 조절하고 습기를 제거하고 감기를 편안하게 하고 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1. 식이 조절. 가스를 많이 생성하는 음식, 예를 들어 콩류, 유제품, 고당도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고 적절히 식이섬유를 늘려 장 연동을 촉진합니다. 2. 비위를 강화하고 습기를 제거합니다. 의인, 복령, 진피 등을 물에 우려 마셔 습기를 제거하고 비위를 강화하여 습기로 인한 막힘을 줄입니다. 3. 4. 누아디에거. 요컨대 방귀는 작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끔 방귀를 뀌는 것은 정상적인 생리현상이므로 과도하게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귀가 많고 냄새가 나며 복부 팽만과 복통이 동반된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경계하고 즉시 식습관을 조정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며 필요할 때는 전문 의사의 조언을 구하여 작은 병이 큰 병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몸에 어떠한 이상도 건강에 주의하라는 신호입니다. 모두가 암을 두려워하지만 암세포가 가장 두려워하는 4가지 음식, 매일 조금씩 먹으면 암이 우회합니다. 암에 대해 이야기하면 색이 변하는 오늘날 모두가 암에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늘이 항균, 항산화, 항암 작용이 있다고 들어서 항암 신약을 찾은 것처럼 열심히 먹습니다. 상숙숙은 매일 생마늘을 보물처럼 여겼고 한 끼 식사에서 마늘을 먹지 않으면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우왕. 어느 통증을 거다. 통증으로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며 허리를 펴지 못하고 배를 움켜쥐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둘러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검사 결과 위 점막이 더 심하게 궤양이 되었습니다. 이는 상숙숙과 가족들을 놀라게 했고 건강을 위해 노력했는데 오히려 몸을 망쳤습니다. 것은 온것관, 못하곤. 이는 우리에게 마늘을 먹는 것이 위암을 예방하는 데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과장인지 계속 묻게 합니다. 사람들 4개. 2. 그렇다면 어떻게 항암 작용을 할까요? 알리신은 매우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티올 효소와 손을 잡고 함께 자유 라디칼을 포획하여 세포에 보호복을 입혀 발암 물질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또한 몸의 대사 균형을 조절하여 발암 물질을 쓰레기처럼 빠르게 분해하고 배출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알리신이 종양세포의 증식을 직접 억제하여 암세포를 요람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마늘을 먹는 것으로 항암을 하려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고 위가 불에 타는 듯이 아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마늘을 먹는 것으로 항암을 하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마늘은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생마늘의 억균 효과는 익힌 마늘보다 훨씬 좋으며 농도가 높은 생마늘의 억균 능력은 인류로 세균들에게 더 견고한 방어선을 설정한 것과 같습니다. 마세온. 마늘의 알리신은 인체에 들어가면 믹서기에 들어간 것처럼 빠르게 분해되어 살균, 억균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적당히 먹어야 하며 특히 위산이 과다한 사람, 위궤양 환자는 더 적게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이 말했는데 어떤 음식이 암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등록 영양사 슈에칭 씨는 여러 가지를 나열했으며 평소에 가능한 한 많이 먹을 것을 권장합니다. 먼저 콩 제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주민식이 지침에서는 매일 25g의 대두 및 콩 제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콩 제품을 얕보지 마세요. 이는 숨겨진 항암 작은 능력자와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콩 제품을 많이 먹으면 유방암 발생 위험이 낮아집니다. 몇연칸 한. 이러한 대도훈 민, 보라색 양배추, 토마토, 당근, 쓴바귀 등 야채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몸에 항염 항암 에너지를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이러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몸이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주식에서 전곡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곡물은 풍부한 식이섬유, 미네랄 등 영양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몸의 종합 병양 세트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백미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거나 통밀빵을 먹어 전곡물 섭취량을 늘리면 심혈관 질환, 대장암, 비만, 이형 당뇨병 등 질병의 발생 위험을 낮추고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카르, 겉과 아닌 술. 하지만 차를 마실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차는 작은 불꽃처럼 식도를 데울 수 있고 너무 진한 차는 쓴 약물처럼 많이 마시면 좋지 않으므로 적게 마셔야 합니다. 암을, 자전거를 탈 때 바람이 귀를 스치는 것을 느끼며 몸이 자연과 친밀하게 포옹하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걸을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마치 매 걸음마다 질병을 뒤로 던지는 것 같습니다. 러트모요. 이러한 운동은 몸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도 필수적이며 몸의 종합 안전 검사를 하는 것과 같아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